안녕하세요. 들을수록 삶이 풍요로워지는 현이의 책 한 그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주의력 사용법, 오픈 포커스 브레인, 레스페미 짐 로빈스 지음, 이재석 옮김, 출판사는 샨티 출판사에서 출판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동안에도 수많은 일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쉼 없이 하루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채 삶에서 뭔가를 놓치게 될까봐 최대한 많은 것을 해내려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에 따라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을 바꾸었을 때 삶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나아가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책 내용 중 1장 좁은 주의에 중독되다 중 일부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좁은 주의에 중독되다. 우리는 어떤 날은 물 흐르듯 매끄러운 하루를 보내다가도 어떤 날은 힘겹게 보내기도 한다. 또 한순간은 상대에게 사랑을 베풀고 너그럽게 대하며 몰입해 있다가도 바로 다음 순간 비판적이 되고 무감각해지며 짜증을 내기도 한다. 아침에는 엄청난 문제로 느껴지던 것이 오후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문제처럼 보이기도 한다. 한순간 다리에 통증이 엄습하더니 바로 다음 순간 말끔히 사라지기도 한다. 이런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이 자기도 모르게 바뀌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들은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이런 느낌의 변화가 생각과 감정, 신체 감각의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의 변화와 관련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 의식을 형성하고 의식의 방향을 지시하는 주의 방식의 변화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지만 삶에서 큰 역할을 한다. 실제로 주의의 방식과 방향을 선택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어떤 종류의 주의는 신체 통증과 감정적 스트레스를 빠르게 해소하고 몸의 생리에도 폭넓은 변화를 가져온다. 내 생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치료나 이완기법은 부분적으로라도 주의 방식을 이로운 방향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그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영화를 보거나 낚시를 하거나 휴가를 가서 경험하는 즐거움이나 이완은 상당 부분 이런 활동을 하는 동안 잠시나마 우리의 주의 방식이 바뀌는 데서 비롯한다. 휴가를 가 있는 동안 우리는 청구서나 직장 업무, 그 밖에 책임진 일들에 초점을 좁히고 살던 데서 벗어난다. 그에 따라 우리 몸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응한다. 휴가를 가 낯선 환경을 접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감각들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주의를 확장시키는 경험을 한다. 내가 40년 넘게 해온 연구와 임상 경험은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이 신경계에 강력하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뚜렷이 시사하고 있다. 주의 방식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안락함은 특정한 주의 방식이 가져다주는 결과이다. 사랑도 주의를 기울이는 한 가지 방식이다. 힘들고 경직된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이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는 몸과 마음 전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렵고 화나고 힘들고 경직되거나 저항하는 식으로 과잉 반응하기 쉽다. 반대로 유연한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는 더 수용적이고 편안하고 에너지 넘치며 또한 깨어있고 건강하고 생산적이 되어 훨씬 자연스러운 흐름을 탈 수 있다. 완전한 주의는 우리를 창조성, 자발성, 수용, 신뢰, 공감, 통합, 생산성, 유연함, 효율성, 스트레스 완화, 인내, 끈기, 정확성, 균형감, 연민으로 이끈다. 주의의 힘을 통해 우리의 건강과 안녕을 도모하는데 분명히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는가 보다 어떻게 주의를 기울이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즉, 어떻게 우리의 의식을 형성하고 기울이는가, 어떻게 특정 주의 방식을 유지하는가, 경직되게 유지하는가, 유연하게 유지하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우리가 인식하건 못하건 우리는 몸과 마음 전체를 통해 주의를 기울인다. 그것을 측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우리의 주의 방식은 뇌의 전기적 리듬에 영향을 주는데 그것은 뇌전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뇌는 몸과 마음의 마스터 제어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뇌의 전기 패턴이 바뀌면 몸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근육 긴장도와 호흡률,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의 흐름에도 변화가 생긴다. 또한 지각, 기억, 정보 처리와 수행, 생리, 정서적 안녕 등도 모두 주의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다양한 주의 방식들을 충분히 알지도 못하고 활용하지도 못한다.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니며 각기 다른 일에 적합한 다양한 주의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는 문화적으로 편향되어 제한된 주의 방식에 갇혀 있다. 이는 우리에게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 나의 내담자 중 많은 사람이 뭔가 덫에 걸려 있다거나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다면서도 그 벽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하면 허물 수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환자들은 자기 스스로 그 벽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벽이 자신의 의식 안에 있는 것, 즉 자기 삶에서 일어난 일들로 만들어졌다거나 혹은 외부 요인과 그에 관한 자신의 생각들로 만들어져 있다고 여긴다. 그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의식 안에 있는 그 문제의 내용을 찾는 데 빠져 있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정작 그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벽은 대개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의 편향 때문에 생긴 것인데도 말이다. 사냥 준비.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지대. 한 무리의 사자들이 풀 언덕에 엎드려 있고 사자들 등 뒤로는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내린다. 사자들은 반쯤 잠든 채로 근육은 이완되고 호흡은 느릿느릿하다.
그때 가젤 한 무리가 사자들 눈에 들어온다. 그러자 사자 몇 마리가 머리를 바짝 세운다. 그런데 사자들이 진짜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은 가젤 무리 중 한 마리가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때이다. 그 순간 사자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상처 입은 가젤 한 마리에만 온 시선을 집중한다. 상처 입은 가젤을 제외한 모든 것은 이제 뒤 배경으로 물러난다. 사자들은 상처 입고 우는 가젤의 소리에만 집중하고 다른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제 사자들은 이완되고 확산된 주의 방식에서 한 대상에만 시각의 초점을 집중하는 주의 방식으로 옮겨간다. 그리고 그 결과 사자들의 각성도는 높아진다. 상처 입은 가젤을 쫓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사자들의 근육 긴장도와 심장 박동수, 호흡률이 증가하는 것이다. 나는 이런 주의 방식을 좁은 대상형 주의라고 부른다. 이 방식은 우리 대부분이 자각하지 못한 채 내부빈 외부 세계에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이다. 좁은 대상형 주의는 하나 혹은 몇 개의 중요 대상만을 인식의 전경으로 삼아 거기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것으로 그 밖의 모든 자극은 인식의 배경으로 물러난다. 좁은 대상형 집중은 우리가 비상시에 주의를 기울이는 주의 방식으로 뇌의 정기활동의 주파수를 빠르고 크게 증가시키며 심박수나 호흡률 같은 우리 몸의 생리적 각성 또한 높여준다. 그리고 이는 다시 우리의 지각, 감정,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좁은 대상형 집중은 특정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한편으로 그에 상응하는 신체적, 심리적 대가를 치르게 한다. 좁은 대상형 주의를 만성적으로 사용하면 스트레스가 누적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지만 이런 유형의 주의를 지속하는 데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좁은 초점 상태에서는 다른 주의 방식에서보다 중추신경계가 더 불안정해지고 외부 자극에도 더 과민하게 반응하게 된다. 인간은 진화하면서 지금 당장 위급하거나 중요한 외부 상황에 반응하는 좁은 주의 방식을 발달시켰다. 여기에 잘못된 점은 없다. 사실 우리가 좁은 주의를 자주 사용하는 이유도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단시간에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가 좁은 주의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거기에 거의 중독되어 있다는 점이다. 모든 것이 다 긴급한 게 아닌데도 우리는 매사에 긴급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마치 가장 높은 기어 한 가지로 계속 스포츠카를 모는 것과 비슷하다. 그 상태로 엑셀러레이터를 밟으며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것처럼 우리는 삶의 대부분을 이런 모드로 지내고 있다. 그렇게 하면 변속기와 엔진 등 자동차 부품이 망가진다는 사실도, 또 기어 변환 장치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 채 말이다. 오픈 포커스 주의 훈련은 바로 그것을 하려는 것이다. 오픈 포커스 훈련은 우리가 지금과는 다른 주의의 기어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기어 변환 장치를 작동시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시각, 공간에 대한 의식의 확장.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을 바꾸면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 다음 연습을 해보자.
이 페이지의 글을 읽어나가면서 당신의 눈과 책에 인쇄된 글자 사이에 있는 3차원의 빈 공간을 알아차려 보라. 글을 읽어나가면서 그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확장되도록 해보라. 우리는 단지 대상만 감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감각에서 제외하는 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책과 나 사이의 물리적 공간을 시각적으로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일단 이 공간을 알아차렸다면 그 알아차림을 부드럽게 유지하며 잠시 가만히 머물러 보라. 이제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로 페이지의 오른쪽과 왼쪽 공간도 감지해 본다. 주변 시야가 자연스럽게 확장되도록 해 천천히 페이지 왼쪽과 오른쪽 공간을 알아차려 나아가는 것이다. 여기까지 알아차렸다면 그 느낌 속에 잠시 머물러 본다. 이제 배경으로 인식했던 것들이 전면으로 드러나게 할 차례이다. 즉, 지금 읽고 있는 글자와 함께 책 속의 다른 글자들, 해당 페이지 전체, 책의 가장자리, 책상, 책 너머의 벽면까지 동시에 전면에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한다. 처음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조금만 연습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몇 초간 이 알아차림을 부드럽게 유지하면서 시각의 배경과 전경이 똑같이 중요하고 흥미로운 것이 되도록 한다. 이제 계속 읽어나가면서 자신의 온몸을 감싸고 있는 공간을 알아차려 본다.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2차원에 머물러 있던 시각이 열리고 넓어져서 3차원으로 확장되는 것을 느껴본다. 이제 책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읽고 있는 행과 행 사이의 공간을 알아차려 본다. 또 단어와 단어 사이, 글자 한자 한자 사이의 공간도 알아차려 본다.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 글자 하나까지 알아차리다 보면 시각 공간에 대한 알아차림이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3차원의 빈 공간까지 시각적으로 알아차리게 될 때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의 변화가 일어난다.